자, 이제 우리 코인 투자를 같이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일단 우리가 투자하려는 가상화폐라든지 또는 코인 또는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어렴풋이나마 뭔지는 좀 알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자는 거지. 물론 그 뭐 돈을 버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기술적인 이야기라든지 뭐 솔직히 뭐 블록체인 이런 거 몰라도 되긴 합니다. 뭐 특히 뭐 내 주변에 그 제가 가장 이제 코인에 관련된 어떤 상담을 많이 드리는 그 코관님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내가 아는 한 코인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인데 그분은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블록체인이고 뭐고 뭐 자기가 안다면 소리는 지르는데 모릅니다. 물어보면 맨날 뭐 그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뭐 그렇게 뭐 무엇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질문 많이 듣거든요. 코인을 이게 뭐 사라지진 않냐? 이 가격이 왜 오르냐?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듣는데 그런 의문점을 다소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의의는 있겠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가상화폐가 뭐냐면은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야.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 그냥 인터넷에 있는 화폐지. 하지만 엄연히 뭐 게임머니라든지 사이버머니랑은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따가도 한번 설명할 건데 그 가상화폐에서 제일 많이 궁금한 여러분 이거 대체 용도가 뭐냐 이거죠. 용도. 야 이거 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야 이 피자 사 먹을 때도 못 쓰고 물론 뭐 피자 비트코인으로 받는 옛날에 뭐 피자 사 먹은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 솔직히 가상화폐로 뭐 chupa추스 사 먹고 결제하는 사람 못 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용도는 없어요, 사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용도라는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도는 없지만 그러면 이 가격이 대체 왜 오르냐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물건, 즉 가상화폐의 가치는 왜 오르냐는 거야.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용도가 있으니까 오르겠지. 그 용도는 바로 자산입니다. 자산. 아니 자산이면 자산이지 자산이 용도라니 무슨 말이야? 야, 이 자산이라는 거는 어떠한 우리의 재산인데 이 자산이라는 건 필시 어떠한 물건으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막 머릿속에 있진 않다는 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으로 항상 존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이 1,000만 원 정도인데 그게 뭐 어떤 형태로도 그냥 은행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자산이 예를 들어 내가 뭐 기업가야. 그래서 막 수천억의 자산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자산이 어떤 형태로 있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 다 달라붙어서 자산 관리하고 포트폴리오 짜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형태로의 자산이든 각각 다 단점을 갖고 있어.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그 다소간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형태의 자산이 바로 블록체인, 즉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떠한 가치를 갖게 되고 가치를 갖게 되니까 가격이 오르고 그 가격에 편승해서 다른 가상화폐들이 같이 오르고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쌈짓돈을 좀 버는 거야. 자, 그럼 대체 이제 이 비트코인이 기존의 자산보다 뭐가 더 낫길래 사람들이 특히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또는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굉장히 굴지의 어떤 자산가들이 이거를 사재끼냐 이 말이죠. 왜냐면 걔들이 사야 이게 올라. 그 가치로서 인정을 받는 거거든. 그러면은 하나하나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자산의 대표적으로 전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자야. 그럼 내 자산을 어떻게 보관할까? 그러니까 일단 부자들은 여기 비중이 높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부동산. 그 다음에 약간 금도 좀 있을 겁니다. 뭐 정확히 모르지만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인 자산 수단인 돈, 화폐지. 이게 있겠지. 우리가 부자라 한번 생각해보자. 나중에 될 거니까. 부동산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좀 안전해. 약간 느낌이 있냐면 뭐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땅을 도둑 맞을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 땅이 내가 잃어버릴 일도 없죠. 뭐 내 집 문서를 잃어버릴 수 있어도 그래도 어차피 이 재산이 다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집문서 잃어버린다고 땅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관에 용이하고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죠. 일단 어떤 단점? 비싸, 짜증나, 못 사. 일단 못 사. 니도 못, 니가 여러분들도 뭐 집 한 채 정도는 있어도 막 딴 거 갖고 이렇게 막 하기 좀 힘들지. 뭐 그거 한 사람 이거 보고 있겠냐, 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금화. 자, 현금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금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굉장히 부동산에 많은 비중을 갖다 놨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회사에 뭐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코로나 등등 해갖고 급하게 돈이 나갈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이거 부동산 팔아야 되거든. 그런데 당장 직원도 월급을 줘야 되는데 부동산 언제 팔릴 줄 알고. 이거 그 부동산 한번 파는데 여러분 오래 걸릴 때는 몇 년씩 계속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현금화할 때는 어떻게든 급매를 하게 됐어. 급매를 급하게 판다고. 그러면은 싸게 팔아야 돼. 물론 딱 싸게 팔면 다음날 바로 팔리죠. 여러분 뭐 싸게 판다는데 누가 안 사겠어, 그지? 근데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현금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관리가 용이하다. 용이하다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용이하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의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은 어때? 보관이 어렵죠. 보관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분 금덩어리 집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를 1억치 갖고 있어. 잠이나 오겠니? 그러니까 금을 갖고 있으면 뭐 도둑 맞을 리도 있지만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일단 그 관리하려면은 뭐 금고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 좀 머리 아파진다고. 예를 들어 뭐 1억짜리면 그나마 좀 괜찮지만 한 100억치 금을 갖고 있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솔직히 경비원 쓰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보관이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폐는 돈인데, 이 돈이 바로 우리한테 직면한 가장 직접적인 문제점이지. 바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금이라는 거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부동산은 꾸준히 오르잖아. 근데 돈만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매년 손해가 발생한다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비트코인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해 볼게. 일단 이 비싸고 현금화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 수백 개의 거래소가 있어. 이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한 개당, 오해하시는 게 비트코인 한 개당 뭐 매출 6천만 원인가 한다 그래서 내가 6천만 원 있어야 비트코인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500원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비싼 거 가면은 500원치 비트코인 살 수 있어요. 업비트에 가면 5천원치 살 수 있고, 거래소마다 최소 금액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소액으로 비트코인 살 수 있습니다. 잘라 살 수 있다니까. 어차피 가상화폐인데 동전을 자르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겠냐고. 그러니까 잘라서 살 수 있고 비싸고, 그래 문제 해결됐지. 그 다음에 현금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진짜 과장해서 생각해볼게. 내가 비트코인을 100억치 갖고 있어. 근데 갑자기 100억이 필요해. 갑자기 내가 100억이 쓸 일이 생겼어.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내가 정말 원하던 땅이 나왔어. 오늘 바로 사야 돼. 이거 100억에 사야 돼. 그럼 100억을 현금화한다. 그러면 클릭 한 번에 100억이 생깁니다. 거래소 가서 시장가 매도 한 번 딱 클릭하잖아. 물론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지 그것도. 근데 물론 그렇게 파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약간 과장을 해본다면 시장가로 100억을 긁잖아요. 그러면 호가창 빠르르 긁으면서 100억 딱 꼽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굉장히 현금화도 쉬울 뿐더러 가격도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금이 보관이 어렵다라는 것은 자 어떻게 극복하냐면, 이게 바로 여기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바로 비트코인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블록체인 뿅.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금이야 뭐 물건이니까 잃어버리면 뭐 찾으면 그만이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금고에 잘 보관하고 있으면은. 그런데 이 사이버머니는 그 서버가 터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비트코인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진짜 사이버머니, 예를 들어 뭐 리니지, 루덴이나 아니면은 뭐 롤에 RP 이런 식으로 보관을 했으면 진짜 그 회사가 망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뭐 전쟁이 나서 서버 폭격을 맞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지가 않지. 그런데 비트코인은 절대 이 블록체인 기술은 해킹을 당하거나 서버가 터지거나 뭐 그런 류의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뜻을 한번 봅시다. 블록과 체인. 블록은 우리 보통 왜 이렇게 생각하면 레고 블록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어. 블록이 쫙 전 세계에 이 블록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저도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니까. 자, 그런 게 체인처럼 얽혀 있어. 이렇게 쫙쫙쫙쫙쫙. 그래서 내가 뭐 거래를 하지. 내가 여천구가 리틀보이가 비트코인을 한 개 샀어. 리틀보이가 비트코인 한 개 샀어.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 한 개를 갖고 있다라는 정보가 모든 이 블록에 다 데이터가 저장이 갱신이 돼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서버가 터졌어. 우리나라에 있는 근데 이 하나의 블록은 어디 보관되어 있냐면 특정 서버나 아니면은 뭐 공원이나 또는 여러분들 아파트 지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의 블록은 다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해킹을 하잖아. 만약에 해킹하면서 내가 리틀보이의 비트코인 한 개를 뺏고 싶어.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해킹해야 돼. 가능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버가 전쟁이 났어. 우리나라에 있는 컴퓨터 터졌어. 막 북한의 폭격으로 뿡뿡.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뿡뿡뿡 터졌어. 하지만 걱정 없어요. 왜? 미국에도, 일본에도, 영국에도, 독일에도, 프랑스에도 컴퓨터는 있으니까. 거기에는 내가 리틀보이가 비트코인 한 개를 갖고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있고 내가 비트코인 한 개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지. 그러면 나는 언제든 전쟁 복구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도망을 가든지 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비트코인 한 개를 현금화 다시 또 시킬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나는 죽을 때까지 비트코인 한 개의 소유자라는 것이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산은 사라질 리가 없지. 그래서 비트코인은 약간 어떻게 보면 불안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신기하죠. 심지어 땅보다. 그래, 땅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막 전쟁 났어. 막 모든 땅 문서 데이터 다 사라졌어. 등기도 다 없어졌어. 다 불탔어. 그러면은 내가 이 땅의 주인인 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지? 하지만 비트코인은 진짜 이 지구가 해성에 충돌해서 전 인류가 폭풍 망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비트코인 한 개 주인이라는 것을 언제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돈의 가치가 왜 떨어지는지 알아야 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물론 각양각색의 이유가 있겠지만 되게 단순하게 말해서 통화량이 많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 통화량은 시중의 돈의 양이야. 근데 돈을 누가 찍어? 돈을 누가 찍죠? 중앙은행이 돈을 찍죠. 그러니까 물론 각양각색의 이유가 있긴 하지만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중앙은행에 의한 경제 컨트롤입니다. 일반적으로 화폐 가치를 낮추면 경기가 부양이 되거든.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기는 부양되는 게 좋으니까 물론 뭐 그걸 진정시켜야 되는 상황도 오긴 하지만 어쨌든 중앙은행의 컨트롤 하에 있는 것이 화폐 가치예요. 그러면 내가 심겹게 10억, 100억을 모아놨는데 내 의지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 이게 누군가지 뭐 중앙은행 또는 어떤 국가의 제어 아래 내 자산의 가치가 놓여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그냥 물론 가치가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떨어지는 속도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떨어지는 게 어떤 정책에 의한 어떤 좌지우지를 받는다라는 거야. 물론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도 돈도 전부 다 정책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 국가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비트코인은 여기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인 바로 탈중앙화. 이 탈중앙화가 돈의 가치 하락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럼 이 탈중앙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친구는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이거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뭐 유력한 사람은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기술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가 없어. 발행 주체도 없고 이거를 움직이는 주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즉 비트코인의 가격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현물 화폐는 어때?
내가 엔으로 갖고 있으면 일본 정부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달러를 갖고 있으면 미국 정부의 영향을 받고 원은 한국 정부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얽혀 있어. 전 세계의 어떤 경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정부 정책의 움직임에도 다른 국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막 얽히고 설켜서 막 들쑥날쑥합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들쑥날쑥하고 뭐 사건 하나 터지면 들쑥날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자산을 조금 더 독립적인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 우리 국가의 정책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에 벗어난 상태로 진짜 독립적으로 하나의 자산을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건 금이랑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금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나라가 전쟁이 날 것 같아. 그 금을 들고 해외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밀수야 밀수. 금을 들고 갈 수가 없어. 근데 비트코인은 아니야. 그냥 내 가상 지갑이 있으면 나는 그냥 빈몸으로 가서 다른 나라에서 로그인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지. 국가의 틀에서 벗어나 있지. 그 다음에 해킹당할 일 없지. 서버 터질 일 없지. 그 다음에 어떠한 거래소든 언제든 현금할 수 있지. 이런 자산이 인류 역사상 존재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혁신적 자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용도 때문에 가격이 가치가 오르는 거야. 그냥 단순해. 가격이 오르는 건 이게 분명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거기에 편승해서 이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높은 가격 유지하고 있지. 그리고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가치가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많이 더 기술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핫한 거고 지금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